그럼 우리가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혹은 우울해지거나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사서입니다. 오늘은 성공하는 사람들의 멘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리스 베르틴이라는 작가의 아비투스라는 책에서 심리자본 파트에 나온 내용들을 살펴보았고요. 게일 가젤이라는 작가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에서 전반적인 회복탄력성에 대한 내용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아비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비투스라는 책은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드린 책으로서 총 7가지 분야의 재산과 자본이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각 자산들마다 상류층 자산과 하류층 자산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중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심리자본이고요. 심리자본에서 상류층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사람의 마음을 좀 더 굳세게 하는 것들입니다. 희망, 자신감, 낙관주의 이런 것들이죠.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들이 닥쳐오더라도 정신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평온한 상태에 있는 것이 성공적 행동을 이끌어내고 끊임없이 발전하게끔 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여기서 상류층과 하류층을 구별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상류층은 모르는 것이 있을 때 해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나는 원래 어떤 거를 못해 라는 마인드가 상류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내 아이가 길을 걷다가 넘어졌습니다. 내가 부모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얼른 달려가서 일으켜 세울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류층 심리 자본을 가진 사람들은 아이가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여유를 보인다고 합니다. 실수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그 실수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다만 좌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실패를 경험한 후에 행동력 차이로 이어진다라고 하네요. 우리가 성공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정도만 걸어야 하느냐, 아니면 약간의 편법을 쓰더라도 좀 더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하냐, 이런 주제로 토론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 작가는 항상 올바른 품성을 유지하는 것이 성공을 유지하는 비결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빨리 가는 길을 택하고 편법을 쓴다면 비교적 빨리 갈 수는 있겠지만 그 성공이 오래 지속되지 못한다고 합니다. 특히나 요즘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이 자주 보이곤 하죠.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폴 피프라는 교수는 성공에 취해서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규범을 자기 마음대로 세우려는 욕심에 기반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올바른 품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알겠죠? 한번 성공을 했더라도 올바른 품성을 갖고 있지 못한 사람들은 금세 더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아비투스라는 책을 보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심리 자본을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았고요. 희망과 자신감, 낙관주의, 그리고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내용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어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자세, 좀 무모한 일이라도 도전해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한테 진짜로 필요한 건 뭐냐? 도전을 하다가 실패를 했을 때, 혹은 우울해지거나 번아웃이 찾아왔을 때, 아니면은 내가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실용적으로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찾아왔습니다. 게일 가젤이라는 작가의 하버드 회복탄력성 수업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회복 탄력성을 우울, 불안, 번아웃, 스트레스 등의 무너지지 않는 힘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거는 누구에게나 모두가 갖고 있는 힘인데 각자 갖고 있는 양이 다를 뿐이지 누구나 스스로 개발을 통해서 강화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회복 탄력성이 강화되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뇌는 일생에 거쳐서 변화를 하는데 이를 신경 가소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경험이나 긍정적인 감정이 반복이 되면은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뇌신경들이 막 자라나게 되고 점점 더 긍정성에 집중을 하게 되는 뇌로 바뀐다고 해요. 계속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은 긍정성을 관장하는 뇌신경들, 뉴런들의 연결이 좀 더 강해지고 이 강해진 뉴런들이 다른 옆에 있는 또 다른 긍정적인 뉴런들과 합쳐져서 한 개의 다발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긍정적 뇌신경과의 조직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긍정적인 행동과 긍정적인 감정을 거듭해서 느낄수록 인간은 뇌가 좀 더 긍정적인 변화로 확장해 나간다고 합니다. 물론 거꾸로 부정적인 방향으로도 가능합니다.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는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았고요. 이제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자가 말하는 거는 회복 탄력성을 개발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사람마다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방법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만 제가 따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대인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겁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으로 한정합니다. 그래서 카톡이라던가 전화라던가 SNS는 대인관계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소소한 교류의 순간에 느끼는 순간적인 감정들이거든요. 친구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순간이 아주 찰나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람이 아닌 살아있는 생명체면 어느 거나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만나서 밝게 인사를 하는 것과 아니면은 대면대면하게 인사를 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전자의 것이 원활한 대인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효과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낀다면은 좀 더 나아가서 선행,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대인관계에서의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해야 될 거는 사고의 유연성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정적인 생각들로부터 나를 지키는 건데요. 여기서는 1차 화살과 2차 화살이라는 개념이 존재를 합니다. 분명히 내가 살아가면서 어떠한 실수를 할 수도 있고요. 어떠한 역경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나한테 벌어진 일을 1차 화살이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고요. 이 1차 화살의 결과로 나한테 나타날 수도 있는 일들을 2차 화살이라고 합니다. 1차 화살은 실제로 나한테 일어난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빠르게 대처할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이 결과로서 일어날 2차 화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미리 이것들에 대해서 걱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2차 화살들을 좀 별일 아닌 것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세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쁜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고요. 세 번째는 나쁜 일들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차피 나쁜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히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하고요. 비록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 상황은 바뀌기 마련이니까 긍정적인 방향으로 빨리 바뀔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나한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원망을 다른 이에게 돌릴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끈기입니다. 심리학에서의 자기결정 이론에 따르면 동기부여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내재 동기고요. 두 번째는 외재 동기입니다. 내재 동기는 스스로의 자유의지로 행동을 하는 거고요. 그 결과로 다른 사람들의 지지를 받을 때 혹은 자신이 유능하다고 느낄 때 발생하는 동기입니다. 두 번째 외재 동기는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돈이라던가 명예라던가 물질적인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동기입니다. 당연히 내재 동기가 회복 탄력성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겠죠. 네 번째는 자기조절입니다. 여기서의 조절 대상은 우리의 감성과 감정입니다. 저자는 감성지능이라는 개념을 설명을 하면서 자기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가끔씩 보다 보면 급발진하는 사람들을 볼 때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감성지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 화가 나고 뭔가 부정적인 감정이 치솟더라도 잠깐 그 표출을 접어두고 내가 왜 이렇게 감정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그거에 대한 반응을 통제를 하는 거는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거는 모든 것은 변한다는 거죠. 어차피 감정은 사그라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폭발적인 감정으로 실수를 저지르지 말자라는 것이 자기 조절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긍정성입니다. 긍정성이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오해를 하는 것들이 긍정적인 사람은 불안,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혹은 억제하고 있는 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저자는 위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도 적절한 수준에서 느끼는 것이 건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한없이 0에 가까워져야 좋은 게 아니고요. 부정적인 감정들이 적당한 선에서 유지가 될 때가 가장 건강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긍정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도 불구하고 사랑, 기쁨, 희망과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힘, 그거를 긍정성이라고 보는 거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로는 자기 돌봄 능력입니다. 스트레스에 잘 견디려면 몸과 마음이 둘 다 건강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 같은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인간이고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한없이 매정하게만 대할 수는 없거든요. 여기에서 자기 공감이 나약함을 인정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여기 고통이 있고 나한테 고통이 벌어졌고 이걸 덜어내기 위해선 뭘 해야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저자가 추천하는 것은 운동이나 영양소 섭취, 명상 이런 것들을 추천을 하고 있거든요. 이 네 가지 활동들을 잘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다른 책을 통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심리가 성공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어떤 심리를 가져야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는 것을 강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대인들이 겪고 있는 많은 우울이라던가 불안이라던가 번아웃,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감사합니다.